역사에 족적을 남긴 영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모두 특출한 구석이 있는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민족의 복수를 위해, 혁명을 위해 등등 영웅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명분은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영웅은 대의를 위해 살인할 권리를 가진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영웅과 살인마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살인마에게는 없는 대의와 살인할 권리가 영웅에게는 있는 것뿐이죠. 소설 죄와 벌은 어릴 때 한 번쯤 읽어봤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법대생 청년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탐욕스러운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죽인 뒤 방황하다가 죄를 뉘우치고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세계관과 영웅심리입니다. 그는 사회에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을 좀먹기만 하는 전당포 노파를 기생충처럼 생각합니다. 사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 노파 한 명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라스콜리니코프의 견해입니다. 결국 노파를 죽이고 도망친 라스콜리니코프는 방황합니다. 경찰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망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예심판사 포르피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인 것을 알아차리는데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은근히 떠보기 위해 그는 과거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에 관해 쓴 논문을 언급합니다. 그 논문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구분하며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비범한 사람은 대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에서 범죄를 저지를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뉴턴의 위대한 천문학적 발견이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뉴턴은 자신의 발견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을 제거할 권리, 아니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논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상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저의 주된 사상을 믿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급 부류, 평범한 사람들, 즉 오로지 자신과 비슷한 자들을 생산하는 데만 기여하는 말하자면 재류이며,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부리에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세분하자면 물론 끝도 없겠지만 두 부류를 구분짓는 특징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 부류, 즉 재류는 대체적으로 말해 그 본성상 보수적이고 점잖은 데다가 순종하며 살고 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그렇다고 굴욕감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전부 법률을 넘어서는 자들, 그 능력에 따라 파괴자이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범죄는 물론 상대적이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극히 다양한 설명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것의 이름으로 현재의 것을 파괴하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념을 위해 시체라도 피라도 뛰어넘어야 한다면 그는 제 생각으로는 내면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에게 피를 뛰어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되 그건 어디까지나 이념과 그것의 규모에 따른 것이라는 점,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나폴레옹 같은 영웅의 그릇이 아님을 깨닫고 좌절하는데 바로 이 점이 그를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은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창녀 소냐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영웅인 줄 알고 사람을 죽였음을 소냐에게 털어놓습니다. 노파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할 당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인지 비범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소냐에게 고해성사를 한 뒤 라스콜리니코프는 죄를 자수하고 벌을 받습니다. 복역 중인 그에게는 소냐와 함께할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책을 통해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분류하고 비범한 사람이 살인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정으로 비범한 사람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살인할 권리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었습니다.